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지난 시간 부동산 경매 첫 회유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지난 시간의 열기를 이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이죠. 이영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부동산 경매 첫 회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무엇보다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경매에 대해 쉽고 알기 쉽게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지금 경매는 이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경매 투자는 투자자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죠. 우리는 투자자이겠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입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거란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입찰하는 날까지 법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요? 네, 우리가 법원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그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을 할 때는 누군가가 채권자가 지금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을 했다면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채무가 걸려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3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들어갑니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 등기가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짧게는 등기부라고 하죠. 거기에 포인트가 찍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우리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 주는데 일반 매물에서는 우리가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현황 조사서, 또 그 최초에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거를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차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언제까지 각각의 채권자들이 경매가 끝났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배당에 관련된 사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법원 경매에 지금 3대 주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3대 주요 서류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알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숲과 나무에서 숲 전체를 봐야 되고 법원에서 뭔가 개런티할 수 있는 그 문서를 가장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를 하셔야겠죠. 일반 매매랑은 달리 경매 물건은 우리가 먼저 현장을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집행관님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먼저 가보고 이 부동산의 현황은 어떤지,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현황 조사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 매각 가격이 얼마가 될지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 이렇게 크게 3개의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3대 주요 서류만 보더라도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네. 자, 그렇다면 낙찰된 다음에 낙찰자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경매는 그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또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경매는 어떤 분한테 최고가로 매수를 인정하노라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2주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 시간을 줘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이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없게 되면 매각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각 허가 결정만으로 우리가 또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시 일주일의 항고 기간을 줘요. 우리는 그걸 즉시 항고라고 하는데 이때 소유자나 채무자 등이 즉시 항고를 해서 이슈가 없을 때는 드디어 매각 허가를 확정하게 되고 그러면 낙찰 받고 지금 몇 주가 지난 거죠? 2주가 지났겠죠? 네, 2주가 지났죠.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에게 매각을 허락하노니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세요 라는 잔대금 납부 명령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각 허가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됐다는 그렇죠. 문서가 나와야 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의 기준가는 어떻게 책정되게 되나요? 좀 전에 3대 주요 법원 서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평가서를 여러분들이 열람을 해볼 수 있어요.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이라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거고 좀 어려운 말씀이 있을 텐데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건물의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그 토지와 건물의 그 당시의 시세와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 물건은 이 정도의 금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라고 매기게 되고 우리 응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그 당시 감정평가한 시점에서 그 당시 금액이 이 정도니까 지금에 대한 시점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입찰 기준가가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죠. 교수님, 그 잔금 납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럼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 입주해서 들어가게 되면 되지만 경매 물건은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그런 또 난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명도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집행법 상에서 그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면 그분을 인도명령제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 작업까지 마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입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매 절차에 대해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부동산 경매, 저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